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입니다. 여러분, 볼보의 헤드램프에 토르의 망치가 들어갔단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토르의 망치가 볼보 헤드램프에 들어가는지. 저희 댓글에도 누군가 한번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 저걸 토르의 망치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묠리라고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요. 오늘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그 이유를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은 2014년이었습니다. 볼보가 XC90을 완전히 새롭게 출시하면서 디자인 언어를 싹 바꿔버렸어요. 2012년에 토마스 잉겐라스라는 폭스바겐 출신의 디자이너를 영입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폴스타 CEO고 볼보의 디자인 담당 수석 부사장인데요. 그러니까 총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사람이랑 막시밀리안 미손이라는 외관 디자이너를 또 영입을 하고요. 그리고 벤틀리에서 로빈 페이지라는 디자이너를 또 영입을 합니다. 이게 대외적으로는 드림팀으로 불렸어요. 폭스바겐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를 영입을 하고 단짝을 또 영입한 다음에 벤틀리 출신의 인테리어를 영입했으니까요. 근데 이때부터 토르의 망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헤드램프에. 토르의 망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묠리르라는 이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마블 유니버스에 대해서 정말 웬만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토르의 팬입니다, 여러분. 묠리르를 생각해보면 약간 이렇게 요만한 요 정도 되는 자루에 잘생긴 망치가 붙어 있고 이 가죽끈이 달려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마블이 만들어 놓은 망치는 실제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망치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여러분. 마블 유니버스에 나오는 토르의 나이가 한 1500세 정도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5세기 전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북유럽에서 쓰던 망치는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그냥 금속 뭉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투박한 형태의 망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블에서 익숙하게 보고 있는 묠리르와 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 묠리르를 살짝 좀 이미지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볼보의 헤드램프에 들어있는 그 망치는 원작에 가까운 그 고쇠망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보는 XC90이죠. 그러니까 볼보 SUV의 기함급 라인을 출시하면서 디자인 언어를 싹 바꾸고 그때부터 출시하는 차들의 차차 새로워진 디자인 언어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볼보가 XC90부터 이 디자인 언어를 도입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볼보는 SUV의 명가이자 외관의 명가이고, 그리고 XC90, 90이라는 숫자는 볼보의 기함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볼보가 출시하는 자동차들은 다 이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쓰게 될 거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팔고 있는 모든 볼보의 자동차들을 보면 헤드램프에 토르의 망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XC90, 그러니까 기함급에는 조금 우아하고 담백하게 들어가 있고요. S60이나 XC40처럼 약간 스포티하고 작은 모델에는 또 그런 분위기를 살려서 아주 정확하게 적절하게 변주가 된 토르의 망치들이 각각의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토르의 망치가 여기 들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보통 오한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겠다. 오한마를 휘두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루가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받고 휘두를 수 있으니까요. 토르의 망치는 자루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램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르의 망치가 자루가 동사판에서 쓴 오한마처럼 길었다. 그러면 이게 헤드램프를 뚫고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까지 가겠죠? 그러면 아마 자동차가 흉해지니까. 자, 그렇다면 토르가 왜 이 자루 짧은 망치 묠리르를 갖게 됐는지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일단 토르가 등장하고요. 다음에 토르의 부인이죠. 애쉬르 신족입니다. 시프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다음에 토르 동생이죠. 로키가 등장합니다. 토르랑 시프는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시프의 머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시프는 금발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들 사이에서도 이 금발의 아름다움으로 정평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저처럼 된 거죠. 남편도 놀라고 부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토르가 얘기를 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로키를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로키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키는 되게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모함에 빠뜨리고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토르가 너무 화가 나죠. 로키를 찾아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프의 머리카락을 돌려놓지 않으면 뼈를 다 부러뜨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로키가 변죽을 올립니다. 미안해 형, 금방 돌려놓을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 토르가 로키의 뼈를 부러뜨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 부러뜨렸을 때 로키가 너무 아파가지고 알겠어,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고, 그래서 로키가 꾀를 냅니다. 이발디라는 난장이가 있어요.
이 난쟁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손재주가 좋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발디의 새 아들들을 찾아가요. 그런 다음에 이 브로크하고 에이트리라고 또 이 손재주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난쟁이 두 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야 걔네가 그러는데 너네 진짜 못한대 막 그러고, 얘네들한테 가서는 야 걔네가 그러는데 너네 진짜 엉망진창이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빡친 겁니다. 웃기고 있네. 걔네는 말편자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보물 3개를 만들어서 신들 앞에 가서 컴페티션을 하자. 그러면 걔네가 만든 보물 3개랑 니네가 만든 보물 3개 중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뭐 최고의 칭호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발디의 새 아들들이 보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브로크는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키, 네가 뭔가 꾀를 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기에서 이기면 네 목을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보물 중에 힌트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양쪽에서 이제 3가지 보물, 총 6가지의 보물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발디의 새 아들들이 국리르라는 보물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오딘의 무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창이에요. 뭐든지 꿰뚫을 수 있고 던지면 무조건 명중하는 그런 창입니다. 근데 오딘은 한쪽 눈이 없기 때문에 가끔 전투에 나갔을 때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프의 그 빡빡이 시프의 빡빡이를 해결해준 것도 이발디의 새 아들입니다. 금발이 진짜 풍성하게 있고 심지어 두피에 한번 달라붙으면 영원히 자라는 그런 금발머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마지막 보물은 이제 뭐 펼치면 배가 되고 뭐 순풍이 오고 뭐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브로크하고 에이트리의 보물이 나오는데 이게 또 굉장히 귀여운 보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황금털을 가진 멧돼지예요. 이거는 전차를 끌 수 있는 그런 멧돼지인데 웬만한 말보다 훨씬 빠르고 신화에 나오는 말보다 빠른 멧돼지입니다. 게다가 털이 금색이기 때문에 밤에도 눈을 밝혀주는 거죠. 또 하나는 팔찌인데요. 이 팔찌는 9일이 지나면 8개로 늘어나요. 영원히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팔찌로 뭐 누군가한테 상을 줄 수도 있겠죠.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보물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멸리르예요. 톨의 망치죠. 근데 왜 자료가 짧아졌겠습니까? 제가 아까 브로크가 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기면 네 목을 내놓으라고 로키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키가 이 브로크하고 에이트리가 보물들을 만들 때 방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풀무지를 해야 되는데 에이트리가 보물을 만들 때 브로크가 풀무지를 하는 그런 팀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풀무질의 리듬이 틀리면 열기가 지속적으로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보물에 픽사리가 나는 겁니다. 파리로 변신을 해가지고 첫 번째 보물을 만들 때 손등에 앉아서 막 물어뜯었어요. 근데 이 브로크가 견뎌냅니다. 근데 두 번째 보물을 만들 때 목에 붙었어요. 그래서 막 물어뜯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았어요. 로키는 다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이 달려있으니까요. 마지막 보물을 만드는데 로키가 브로크 미간에 붙어가지고 막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게 물어뜯었는지 이 막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물어뜯었어요. 브로크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풀무지를 막 이렇게 하다가 리듬에 맞춰서 딱 쳤어요. 근데 그걸 로키가 피합니다. 대신에 이 풀무질에는 미스가 난 거죠. 그래서 에이티가 나와서 마지막 보물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살짝 좀 열이 모자라서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이제 3가지 보물을 챙겨서 신들 앞에 늘어놨을 때 그게 이제 멸리르가 된 거예요. 멸리르는 그래서 약간 하자가 있는 망치로 완성이 된 건데 토르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멸리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산도 뽀갤 수 있고 던지면 무조건 명중하고 반드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망치고 번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망치이기 때문에 천둥의 신인 토르한테는 뭐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토르도 이 성질이 들어온 신이기 때문에 던져서 잃어버린 무기가 그렇게 많았대요. 다시 돌아오는 망치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시프의 머리를 찾아주려고 했던 건데 이발디의 아들들이 만들어온 그 보물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멸리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브로크하고 에이트리한테 니네가 이겼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키한테 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로키가 여기서 니네가 목을 가져가겠다고 했지 피는 안 가져가겠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또 꾀를 내서 결국은 브로크가 로키의 입을 꿰매버리고 이 얘기는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토르의 망치 자루가 짧아진 이유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볼보는 왜 굳이 헤드램프에 토르의 망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토르는 정말 뭐랄까 이 북유럽권에서는 정말 많은 존경을 받는 신입니다. 목요일이라는 것도 원래는 토르의 날, 토르스데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북유럽 신화지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신인데요. 볼보는 자동차를 만들 때 이 스웨덴 문화의 DNA를 최대한 차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 스웨덴 국기가 옷에 레이블 달려있는 것처럼 붙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어 레버에는 정말 유서 깊은 스웨덴의 크리스탈 회사인 오레포스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노라믹 선루프가 유난히 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스웨덴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가 귀하기 때문에 해가 떠있을 때 최대한 그 빛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DLO라고 하잖아요. 데일라이트 오프닝. 옆에서 봤을 때 이제 해가 들어오든 유리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유난히 넓은 것도 스웨덴 회사인 볼보가 자동차를 만들 때 유난히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에 북유럽 신화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신 토르를 상징할 수 있는 묠리르를 자동차의 눈빛에 가장 빛나는 부분에 박아 넣은 겁니다. 이제 볼보 헤드램프가 왜 토르의 망치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대 자동차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문학적인 혹은 역사적인, 가끔 신화적이기도 한 이야기들이 정말 풍부하게 숨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생각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